안녕하십니까. 백상명리학연구소의 백상입니다. 오늘의 10분 명리학 주제는 오행의 금이 되겠습니다. 금은 봄에 새싹이 돋아나서 화에 꽃이 피고 토의 정점을 이룬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절로 보면 봄, 여름, 그 다음에 이제 찌는 단계, 그 다음에 가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됩니다. 또 금이 천간과 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천간을 경금과 신금으로 구분이 되고 지지는 신금과 유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천간의 신금과 지지의 신금이 모양이 다르죠. 물론 뭐 의미도 다릅니다만 쓰임새가 천간과 지지를 혼돈을 해가지고서 지지에다가 위에 신금을 쓰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방위로는 해가 기울었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서쪽입니다. 수리상으로는 4와 9에 해당이 됩니다. 맛으로는 매운맛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매운맛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음식이 고추로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고추보다는 그 무의 그 매운맛 혹시 아시겠지만 그 무의 매운맛 그러니까 그 맛으로 느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추도 맛은 맛있지만 그 맛의 차이는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무에서 나오는 그런 그 매운맛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파 같은 거 이렇게 썰었을 때 마늘이라든지 나오는 그런 겉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매운맛이고 고추는 좀 사뭇 다르긴 합니다. 결국은 뭐 매운맛 작용이 있긴 있지만 어, 원래 매운맛의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색깔로는 백색에 해당됩니다. 백색. 감각을 나타내는 오각으로는 촉각, 시각, 미각, 후각, 청각이 이제 목, 화, 토, 금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후각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후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디냐면 코에 해당되는 거죠. 코.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을 하는 눈, 혀, 입, 코, 귀에서 코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코다 보니까 코가 연결이 어디로 됩니까? 폐로 되는 겁니다. 예. 폐로 오장이 되고 육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대장이 해당되는 겁니다. 또 아울러 폐하고 코하고 사이에는 뭐가 있냐? 기관지가 있죠. 그래서 기관지도 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로만 쉬는 게 아니라 뭐로 쉬죠? 피부로도 숨을 쉽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좀 단단한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상으로 보면은 뼈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치아도 해당이 됩니다. 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급하죠. 왜냐하면 결실을 맺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결실을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급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급하죠. 그 다음 하다 보니까 이 변화시키는 어떤 그 변혁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소리가 있는데 소리를 나타낼 때는 급에서부터 궁, 상, 각, 치, 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궁상각치우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른 이게 좀 떠오르지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궁상각축이라고를 하지만은 목화토 금수를 나타내게 되면 각, 치, 궁, 상, 우가 되죠. 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나무를 이렇게 탁탁탁탁탁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물놀이를 할 때 쓰는 악기로 대표를 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각은 소 작은 북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고, 치라고 하는 거는 불에 타고 차는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다다다다다다닥 하러 시끄럽죠. 그래서 이거는 꽹과리에 해당됩니다. 치는. 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울림이 있죠. 그 울린다는 건 뭐냐면은 저음이지만 멀리 가는 소리죠. 그게 바로 그 북소리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소리가 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징을 울렸을 때 나는 그런 소리 같은 겁니다. 장구는 다닥 좀 소리가 장구에 대한 부분들은 같은 북이지만 좀 달라서 이 우는 이 장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 각추궁상우에 대한 어떤 그 소리에 대한 구분이 좀 쉽게 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금하고 관련돼서 좀 연관을 시켜서 한다 하는 부분들을 숙지를 하시면 금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주상으로 나타낼 때 만약에 내가 경금을 갖고 있는 사주다 하게 되면 이 자체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주를 놓고 볼 때는 보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성격도 사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금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성격이 물론 다른 사주의 구성한 거에 따라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단단한 거지 않습니까? 단단한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10간 12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이라고 하는 거는 단단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좀 완고하다, 그 다음에 조급하다, 그 다음에 그 원리원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확대를 해나가면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금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완고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완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조급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경금을 사용을 했을 때의 경금이 내가 그거를 쓸 수 있는 힘이 있다 해가지고 그 능력치가 있을 때는 완고하는 거지만,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이 나를 이거 완고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완고한 게 아니라 완고한 것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나오니까 감정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완고하다기보다는 이제 겉은 속은 완고한 걸 갖고 있어도 겉은 이게 좀 이게 눌려서 찌들렸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나타나는 형태로도 그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 오행에 그 해당되는 소속되어 있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면서 이제 경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다고 하는 부분들은 차후의 문제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나눠줬던 것보다 계절적인 거, 그 다음에 청간과 지지에 대한 거, 방위에 대한 부분들, 수리, 그 다음에 맛에 대한 부분들, 색깔, 그 다음에 신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특징, 뭐 이런 부분들을, 소리,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일단 그런 거를 알아야만이 나중에 거기서 확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행 중에서도 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